최근에 중국의 부동산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물론 한국 매스컴에서도 지금 중국이 뭐 얼마 돈을 풀었다라든지 부동산을 이제 뭐 완화하는 정책이 나왔다라는 것들이 이제 발표돼서 네. 어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한번 그래도 현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정책이 나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좀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자, 최근 정책에서 9월 말서부터 시작됐죠. 9월 24일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은행 지급 준비를 인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금 많이 풀릴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9월 27일 날 0.5% 지급 준비를 인하했고요. 연말까지 시장 유동성을 보면서 추가로 0.25에서 0.5%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2탄이 또 있죠. 네. 9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주재를 해서 중앙정치국 회의를 했습니다. 혹시 이거 방송에서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맨날 사자성어야. 질디의 후웨이원이라고. 네. 네, 사자성어 중요합니다. 사자성어 나올 때는 기억하셔야 되는데 네. 이 부동산 하락을 멈추고 안정화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부동산 하락을 멈춘다라는 건 이제 시 주석이 직접 얘기했다라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16년서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말이 이거예요. 房子是用来住的不是用来炒的라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집은 거주하는 거지 투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 몇 년 동안 하면서 부동산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9월 26일에 시 주석이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하락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본인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뒤집었네요. 다시 삑 하고 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가 주석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많은 정책들이 지금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얘기했던 거는 부동산 시장 하락을 멈추고 안정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신규 주택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건설하는 거를 좀 억제하겠다. 엄격하게 통제해서 이제 더 이상 많이 짓지 않게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재고주택이 지금 많은 거를 어떻게 해서 해소할 건지 그리고 이제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잘하고 있는 이제 건설사들한테는 대출을 확대해서 그걸 활성화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개발사들이 이제 사놓고서 자금이 없어서 이제 개발을 못 하던 것을 이제 활성화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을 구매하는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돈이 있다고 막 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네. 구매 자격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 금리를 인하하겠다. 라는 거. 그 외에도 이제 토지, 재정, 세제, 금융 정책을 개선해서 부동산 새 모델을 구축하겠다라고 9월 달에 이제 발표를 했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중앙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내고 나니까 이제 지방 정부들이 세부안들을 내놓게 되는데요. 상하이는 이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이제 우선 구매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외지인 구매 제한을 풀었죠. 상하이에는 상해 호구를 가진 상해 원래 사람들은 이제 두 채를 살 수가 있었고 중국 사람이지만 외지에서 와서 상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료를 3년 내야 가구당 한 채 사는 거였는데 이거를 1년으로 완화해줬고요. 외환선 밖의 지역 같은 경우는 외지인이지만 한 채 더 사라고 풀어주게 됐습니다. 두 번째, 주택 신용대출을 완화한다고 했는데요. LPR 기준금리를 인하했죠. 그래서 1년짜리는 3.1%,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5년짜리는 3.6%인데요. 이제 첫 번째, 할인을 조금 더 해줘요. 첫 번째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은 3.15%의 대출금리를 받으실 수 있고, 두 채다 그러면 3.35% 대출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이번에 그전에 정책하고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전에는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만 해당이 됐었는데 대출을 예전에 비싸게 받아놓은 사람들은 그전에는 이제 적용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3.15까지 낮춰줄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뭐 30포인트씩 낮춰줘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기존에 집을 샀던 사람들도 대출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해서 1년에 뭐 절약되는 금액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일반 소비로 가라. 라고 해서 기존에 주택을 구매했던 분들도 이번에는 대출 금리 완화에 적용 대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선수금 비율을 낮춰줬습니다. 사실 선수금 비율을 낮춘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올해 5월 27일 날 낮춰줘서 20%로 낮췄는데 다시 15%로 낮춰졌고요. 주택이 하나 더 있다라도 다시 10%를 낮춰줘서 25%까지 지금 주택이 하나 더 있는 사람이 하나 더 사도 이제 선수금은 작게 내고 대출은 많이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책을 완화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 가지가 나와서 임팩트가 있는 정책인데 여기에서 하나 더. 부동산 세금 조정을 했어요. 중국의 상하이에는 양도세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증치세가 있고 개인소득세가 있는데 보통 이제 5년을 보유해야 감세 효과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2년으로 낮춰줬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표하자마자 9월 29일 날 발표했는데 여기는 중국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발표하면 바로 시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9월 29일 날 발표하고 10월 1일 날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많은 변화가 있었겠죠. 네. 가장 큰 변화는 상하이 집 여사한테 변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그때 위젤라한테만 드리는 꿀팁이라고 중구주택 5년 넘은 거 144스퀘어미터 이하 사라 하고 꿀팁이라고 방송에 나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이게 꿀팁이 아니에요. 네, 이제는 중고주택 2년 넘은 거 144스퀘어미터 이하를 사면 증치세,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중국에서는 집을 살 때 매수자가 매도자의 세금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취득세만 내지만 중고주택을 살 때는 집주인이 내야 되는 양도세를 내가 떠안고 사는데 예전에는 5년 넘고 면적이 144스퀘어미터이어야 보통주택으로 해당되면서 면제를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년만 넘어도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분양주택하고 2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중고주택 시장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정말 2년 갓 넘고 5년이 안 됐던 집들이 많이 거래가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거래량 폭등했죠. 10월 달 한 달을 보시면 상하이에서 중고주택 거래가 무려 24,000채가 넘게 거래가 됐습니다. 화끈하다. 중국은 정책을 시행하면 바로 효과가 있다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할 때 반드시 정책을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내고 나면 지방정부에서 그 나름에 맞게 정책들을 바로 발표를 하고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엄청나게 거래량에 반영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이제 결과치로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이 정책 이후에 중고주택 거래가 많이 늘었죠. 물론 5월 27일 정책이 더 컸었습니다. 20년 만에 최대치의 완화라고 했어가지고 5월 27일 정책이 나오면서 26,000채까지 거래량을 나타냈다가 사실 몇 개월 가지 못하고 거래량이 다시 이렇게 가라앉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상하이 같은 경우 9월 29일 정책을 내서 10월 달 다시 이 거래량이 회복되고 있고요. 11월 달 지금 현재까지도 하루에 1,000채씩 거래돼서 11월 달도 2만 채를 이상 거래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는 진짜 매매건으로도 상당히 좀 바빴어요. 특히나 그동안 이제 만 5년이 안 돼서 내년쯤에 판매하려고 계획했던 쪽들은 2년만 넘어도 세금이 없는 걸로 바뀌다 보니까 네.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외환선 밖에
그러니까 신도시가 외환선 밖에 있거든요. 여기는 상하이 시내에 신도시들이 있는데 그쪽이 다 대부분 5년이 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만 5년이 안 된 한 2년은 넘은 새 아파트들이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면서 많이 살만한 그런 주택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가격은 회복되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거래량이 많이 이제 증가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금을 풀면서 아니면 경기 부양책이 되면서 등등의 다른 것들이 이제 같이 돼야지만 이제 가격 상승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쨌든 요번에 시주성이 나서서 부동산 하락을 더 이상 지켜보지 않겠다라고 해놓은 상태라서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정책이 나와서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이 다 이렇습니다. 거래량 대부분의 도시가 다 늘었고요. 반등이 조금 예상되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이번 주가 많은 변화가 있을 때잖아요. 네. 미국 대선도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뭐 등등등 전 세계가 다 같이 맞물려 가는지라 네. 중국만 부동산을 볼 수는 없지만 최근에 부동산 중국에서는 정책이 나오면서 거래는 많이 늘은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구매하는 고객층이 눈에 띄는 뭐가 있나요? 네. 확연히 지금 보여지는 거는 집을 갈아타는 수요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낡은 주택이거나 아니면 더 외곽에 있던 집을 팔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집값이 안 좋은데 지금 들어가야 돼. 외국 분들은 이제 그것만 생각하시잖아요. 투자의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살던 집도 떨어졌고 지금 살려고 하는 집도 떨어졌으니까 비슷하다 생각하고 이것도 손해보고 좀 팔더라도 이건 좀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기존 주택을 팔고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좀 많고요. 훈팡이라고 그래서 결혼하면서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주는 집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되는 것들을 보면 이렇게 한 5억에서 6억 정도 한국 돈으로 따졌을 때 그런 쪽에 약간은 저렴한 주택들 거래량이 눈에 보이게 많이 거래량이 좀 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악은 벗어나는 것 같다. 아직은 안심은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계속 정책이 나오고서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어요. 이게 계속 한 달 내지 2달 반짝하다가 다시 가라앉고 그러면서 가격은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정책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제 돈도 많이 푼다라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황이 이제 경기가 부양되는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람들이 심리가 살아서 이제 좀 부동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씨가 돼서 막 살아날 거라고 지금 단언하기는 좀 어렵고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거래량은 많이 늘면서 돈까지 풀린다면 이렇게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견하는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락폭이 줄어들고 상승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군요. 네. 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